안녕하십니까. 22세기 건설안전기술사 강의하는 김정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5년 시험 마지막 시험이 이제 금주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내년 2026년 138회 시험을 대비하는 강의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건설 안전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 기술사 중에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부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내년 시험에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도전하고 싶거나 또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 우리 건설사라든지 여기에 이 건설안전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공기술사도 있지만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시험 보는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건설안전기술사의 빠른 합격,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년 첫 시험의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기술사학원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는 정규반과 실전반으로 구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반과 실전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의를 소개를 드리면 138회는 1차와 2차 시험에 걸쳐서 두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월 31일부터 바로 시험 본 다음 주가 되겠죠. 8월 31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1차에 대한 강의가 시행이 됩니다. 자, 1차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술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좀 더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사의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최근 바뀌어지는 법에 대한 부분과 그거로 인한 다른 답안, 즉 시공적인 답안에 어떻게 법을 적용할 건지 활용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강의, 정규반 강의는 매주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그렇죠? 첫날은 우리 이제 기출 이번 137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138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또 합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마지막에 건축토목공사까지 전체 9강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발표가 137회가 9월 30일 날 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과정이 정규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우리가 서울학원에서 지금 만들었는 용어 정의집, 그리고 정규반 교재가 있습니다. 정규반 교재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반 이후에 2시부터 총 6시까지, 즉 4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건설안전기술사의 특징이 쓰는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과정과 만약에 이제 1차가 아닌 2차 과정에는 200분 테스트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과정은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건축토목공사까지 그 회차에 맞는 핵심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득점 답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50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 대한 문제 해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고득점 답안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역시 50분 테스트에 50분에 대한 고득점 답안 작성 요령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특히 합격자 답안에 대한 분석, 그렇죠? 어떻게 합격을 받았고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답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리 용어 정의집과 그 다음에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의 고득점 기출문제 예문사에서 출제된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고득점 기출문제 책이죠. 여기에는 고득점 답은 합격자들의 답안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기술사 학원은 나름 특화되어 있는 빠른 합격을 위해서 바로 특화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실전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득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답안을 체크해드린 답안 클리닉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포커스 캠프 과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 그래서 문제 해설은 여러분에게 PPT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합격자 답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자, 그 합격자 답안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았고 어떻게 고득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과 합격자의 답안, 또 여러분의 답안에 대한 나름 차별화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자, 이걸 어떻게 답안에 쓸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다클 밴, 답안 클리닉 밴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첨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답안이 합격자 답안에 가까운지 아니면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인지 검증을 하고 그거를 보완해내는 과정이 이렇게 답안 첨삭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썼다 하더라도 그 답안이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답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 그리고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합격 답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한테 보여지는 답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서 최근 이슈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의 그러한 많은 변화와 또 그 변화에 따른 시험, 건설안전기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건설안전기술사는 이러한 법과 관련된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향이.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거는 2020년,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태안하력의 김영윤 씨 사망사고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건설안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험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20년도에 시행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또 다른 출제에 대한 변화가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할 때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경향에 맞는 답안에 대한 변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내 답안이 옳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에 대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건설안전기술사의 답안은 무의미한 답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사 시험에 토목시공, 건축시공 그 밖에 많은 전문 기술사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시험과 달리 건설안전 분야의 건설안전기술사는 매년 또 매월 어떤 달라지는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이슈들이나 법 정책적인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그러한 부분을 다 발췌를 하고 답안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는 것이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정리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충족을 시켜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 자, 그러면 내년의 경향은 어떻게 달라질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많은 재해들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분도 이제 들으시다시피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분명히 건설안전특별법이 또 새로운 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답안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될 건지 또 출제 경향 역시도 이런 거에 맞춰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에서의 출제 경향에 대한 변화,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의해서 하나의 또 변화를 가져왔고, 자, 올해 내년 시험에는 이러한 건설안전특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에 의한 변화가 또 예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답안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흐름, 그 다음에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 안전에 대한 변화가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맞는 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안전기술사를 조기 합격하는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아마 이제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결코 건설안전기술사는 길게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문제 출제 경향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1년, 2년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첫 번째 시험이라도 아니면 두 번째 시험이라도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상당히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그 밖에 기술사들이 시험을 보는 게 건설안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인식이 돼가고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고 실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1년을 보고 공부할 거야, 2년을 보고 공부할 거야 하면 더 힘들어지는 시험이 바로 건설안전기술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기술사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렇죠? 건설안전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이 공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쓰는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건설안전기술사를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시작을 하나요? 공부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얘기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암기를 못한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암기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답안에 대한 쓰는 거를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오나요? 공부를 못해서 답안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공부가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다. 자, 안전 분야는 건설 안전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업무를 보고 있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더욱이 최근에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라는 거는 이미 50%는 되어 있는 겁니다. 단 이러한 50%의 과정이 답안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공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왜? 기술사 시험은 바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건설안전 20세기 건설안전기술사 서울기술사학은 이러한 쓰는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규반과 실전반 중심의 차별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에 맞는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답안이 올바른 답안으로, 즉 합격할 수 있는 답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첨삭과 개인 답안 체크를 하는 과정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바로 1주, 2주 전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상황에서의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또 그 시험장에서 쓴 답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합격으로 가는 답안에 대한 변화를 고민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정규반과 실전반, 그 다음에 내 답안이 옳게 가고 있는지 답안에 대한 첨삭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시험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연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서울기술사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합격자들이 수기를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빨리 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절반 이상은 한 번, 두 번, 많아야 3번 이내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오래 공부할수록 건설안전기술사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러한 차별화된 강의와 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을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는 아쉽게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내년을 위한 빠른 합격에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로 인해서 건설 안전 분야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건설 안전 기술사에 도전을 하고는 싶은데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걱정이 앞서서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부족해서 망설이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올바른 과정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도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 그쵸? 시험 끝난 다음 주에 문제풀이부터 지금 어떻게 경향이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30일 날 개강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내년을 준비하는 새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